안녕하세요. 예, 박일절 방송 나는 나 7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그 건강이 워낙 안 좋아서 녹화를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2주를 쉬었고, 지난주에 이제 겨우 좀 회복이 되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왜 녹화를 못했는가에 대한 뭐 변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오늘은 고등학교 때 그 겪었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무상급식도 해서 최소한 학생들이 밥 먹는 것은 걱정 안 하고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참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때는 사실 국민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그런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고3 때는 그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남아서 뭐 자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락을 이제 2개씩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이제 낮에는 이제 도시락을 뭐 까먹는 게 이제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녁 때 2번째 도시락을 먹다 보면, 그 봄이나 가을 때는 괜찮은데, 한여름에 더울 때는 밥에서 이제 쉰내가 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또 그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이제 가자마자 도시락 뚜껑을 열어서 열기를 식히면은 저녁 때 이제 밥을 먹는 게 쉰내가 안 나서 이제 먹는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도시락을 못 까먹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3 때 이제 어머님이 직장을 다니셨는데, 당연히 이제 어머님이 집에 계실 때는 그 도시락을 2개 싸주니까 그 들고 와서 이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고 밤에 한 10시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집에 들어가곤 했는데, 한 번이니까 그 어머님이 이제 지방 출장을 가시게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집이 워낙 뭐 그때는 현재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어려운 형편에서 살았지만,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그 극빈자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요즘처럼 뭐 차상계층이니 기초수급자니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가 그 갖춰져 있는 때도 아니었고,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가난을 온몸으로 이제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한 일주일을 집을 비우고 그 이제 지방으로 출장하셨는데, 문제는 집에 그 단칸방에 이제 저희가 살면서 가전제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그 요즘처럼 뭐 냉장고가 집집마다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만, 단칸방에 냉장고를 가지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집에 먹을 게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첫날은 뭐 좀 배가 고파도 그렇게 이제 버텼는데, 둘째 날은 체력적으로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그럭저럭 버티다가 이제 오후가 되니까는 도저히 힘들어서 그 선생님들 들어오시면은 그 몸이 안 좋아서 좀 엎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허락을 받고 책상에 엎드려서 이제 버티고, 그러다 내가 3일째 되니까 그때는 진짜 눈앞이 노래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제 짝꿍이 이제 매점에서 빵하고 우유를 사다가 이거 먹고 기운 내라고 주더라고요. 일단 지금은 그 친구 어디서 뭐 하는지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무튼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빵과 우유를 먹었죠. 근데 문제는 이틀을 굶고 3일째 이제 굶은 상태에서 빵과 우유를 먹으니까 속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먹자마자 그대로 다 토해버렸습니다. 그렇게 3일을 굶은 상태에서 이제 악착같이 이제 수업은 빠지지 않겠다라는 욕심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수업은 받았지만, 솔직히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게 막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어쨌든 이 위기를 나는 버텨야 된다라는 그런 오기로 이제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이제 버텼는데, 그렇게 3일을 버티고 나서 이제 요즘 그 뭐 열흘, 20일 이렇게 뭐 단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소금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해 가면서 이제 단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그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무슨 목적이 있어 가지고 내가 이것을 단식으로 어떤 저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고, 다만 집에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3일을 굶은 그런 상태였는데, 결국은 이제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겨우겨우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을 어머님이 이제 출장하셨는데, 이제 3일은 이제 어머님이 준비해 놓고 가신 음식을 이제 먹고 이제 버티다가 이제 나중에 3일을 그렇게 굶었었는데, 그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오셔서 이제 미음을 끓여주시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그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건강을 이제 잃고 그냥 이제 심한 몸살을 하면서 기운을 못 차리면서 문득 고3 때 그 3일을 굶으면서 그 온몸에 이제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이 새삼 기억이 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고플 때 밥 먹고 마려울 때 일 처리하고 하면은 참 좋은데, 솔직히 대소변 마음대로 이제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그 축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투석 환자들은 이제 소변을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그 신장 투석을 이제 받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 얼마나 큰 행복으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뭐 금정고시로 그를 떼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녔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그야말로 단지 학교를 다녔다 뿐이지 극심한 가난을 견뎌내면서 늘 그 사무실에 부모님 모셔와라, 뭐 각서를 받아와라, 이런 독촉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는 그 당시에 그런 가난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그 학비 자체가 그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많이 줄어들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도시락 걱정 없이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이제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하니까 그런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축복받은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게 이 뭐 가난하다 부자다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가난하면 오히려 차라리 어떤 박탈감을 덜 느낍니다. 근데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는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 상대적 박탈감이 이제 훨씬 커지고, 거기서 오는 어떤 사회적 괴리감, 어떤 계층 간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물론 지금 청소년들이, 우리는 이제 학비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우린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이제 공기 속에 살면서 숨 쉬고 사니까 숨 쉬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다라고 느끼는데, 뭐 폐에 질환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맨홀 지하에서 일을 하다가 산소 부족으로 지직해서 사망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숨 한 번 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거를 경험해봐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하느님 숨 쉬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날마다 중얼중얼 하면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냥 인정하며 살면 되는데, 때로는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을 가끔씩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어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도 계엄령이 내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불법적인 계엄령에서 이제 내란으로 이제 정의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일반 국민들이 질식할 것 같은 어떤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그 사람을 위축시키고 그 평소에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커다란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때로는 뭐 용돈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뭐 밥을 굶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한 끼 두 끼 굶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게 여겨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3일을 내리 그렇게 꼬박 굶고 그나마 그 친구가 사주는 빵과 우유까지도 먹고 나서 다 토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한 끼 한 끼를 그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소중한 경험인가, 소중한 일인가 하는 거를 저는 그때 그 온몸으로 이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되면 남아있는 그 몇 안 되는 것들이 소중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진정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존엄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제가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너무 시간 낭비가 많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부지런은 또 후회도 되지만 지금도 또 많은 걸 잃고 심지어 건강까지도 잃고 시력도 잃은 상태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고마운 일이고 또 정신이 멀쩡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녹화하면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구독자가 좀 더 많아져 가지고 이왕에 하는 유튜브니까 또 광고도 좀 붙고 해서 이게 돈벌이까지 연결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제가 하는 그 유튜브가 그다지 그 재미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너무 좀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살아왔던 그 흔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사회적으로 관심이 가는 일이 발생이 되면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야말로 기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튜브를 이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이왕 들으시는 거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더더욱 고맙겠고 지금 뭐 이제 100명도 안 되는 구독자가 지금 있는데 이왕이면은 주변에 그 이 양반 뭐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겠지만 유튜브라도 하려고 바둥거리는 게 안쓰러우니까 구독이라도 해주자라고 주변에 구독자들 많이 모아주시면은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